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유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돌고 돌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네. 자,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자꾸만 떠나고 싶어지는 게 여행. 맞아요. 따뜻한 나라 가고 싶다. 춥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일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태국 다녀왔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점 추워지는데 계속 또 추운 나라 할 수 없다. 한 번 더 그렇지. 따뜻한 곳을 가자. 따뜻한 데 가야지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여행지로 우리 생생님들 모실게요.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의 여행지는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말로만 듣고 진짜 나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싱가포르요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일단은요, 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아래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고요. 네. 그리고 크기가 서울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지는 않아요. 네, 그죠? 크지 않습니다. 180년간 영국의 식민지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이나 교육 시스템이 영국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느껴지기엔 유럽으로 인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또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국제적인 허브 항만 도시로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의 선진 국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남아 중에서도 그래서 좀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많죠. 가보시면 깔끔한 정도를 넘어서서요. 깔끔해요. 깔끔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오늘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싱가포르 떠나보자고요. 네, 싱가포르의 날씨는요,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도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 평균 기온이 31도. 덥네. 아무리 지금 추우셔도 여기 생각하시면 생각만으로 더워지실걸요. 덥네. 그리고 밤은 24도 정도로 1년 내내 덥고 살짝 습한 편입니다. 네. 독특한 건요, 원래 우리 항상 제가 동남아 여행 많이 소개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때 건기니까 비 안 올 때 가세요 이렇게 네네. 많이 했는데 여기는 또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모호해서 그래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오. 우산은 작은 걸로 우양산 있죠. 네. 쪼매난 걸로 필수로 챙겨가시고요. 그렇게 좀 건기 우기가 딱 나눠져 있지 네, 않구나.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하면 아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로 깨끗하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이자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히는 데다가 볼거리, 세계 각국의 음식들, 즐길거리까지 가득해서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싱가포르 쾌적한 이유가 첫 번째는 거리가 깨끗한 건 기본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 속에 우리 정원을 가꾼다라는 얘기 많이 하면서 특히나 점점점 조경에 대한 중요성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여기는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게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싱가포르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말이 참 잘 맞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 자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 20%의 녹지를 조성하면 정부 지원금이 50%나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네.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도록 의도를 많이 그러네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가 쾌적한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도로에 가보시면 우리 동남아 갔을 때 가장 고생하시는 게 빵빵. 바이크. 바이크며 자동차며 상당히 많은 차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 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차량 적정 대수를 아예 나라에서 정해버려요. 네. 그래서 100만 대로 정해뒀고요. 100만 대가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차가 있어요. 네. 싱가포르에서 그 차를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차가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러면 이 차를 얼마에 파냐면 1억 1,0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와. 세금을 1억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거나 진짜 뭐 사고 싶은 사람.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조정해버리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차량 대수가 전체 수가 내려가서 100만 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 차를 수입했는데도 6천만 원, 7천만 원에 살 수 있게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구나. 네, 해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강압적이긴 한데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강제가 있지만 참 좋은 방향성으로 오긴 하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는 깨끗하지. 차는 적고 숲은 많으니까 쾌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좀 여행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네. 여행하기도 편합니다. 차량 적정 대수를 제한하는 대신 지하철, MRT라고 하는데요. 네.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또 이용하기가 쉽군요. 네, 서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6호선까지 지하철이 있고요. 어떤 집에서도 10분 내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싱가포르의 목표래요. 그렇다 보니 관광지 갈 때 저는 보통 막 보면은 막 찾거든요. 제일 잘 가는 법. 네. 왜냐면 택시 말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버스가 낫구나. 여기는 배가 낫구나. 뭐 여기는 뭐 지하철이 낫구나 하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가세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다양성일 것 같아요. 그래요? 다민족 국가기도 하고요. 60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 중에서도 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중국인이 제일 많고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인도인 그 외에도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태어나서 삽니다. 이 나라에. 그러다 보니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인도어까지 다국어를 사용을 하고요. 지하철 가면 우리는 왜 지하철에 우리나라로 여행 오시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해서 네. 뭐 해외 뭐 언어나 뭐 일어라든지 일어, 영어라든지 중국어, 영어 네, 쭉 하죠. 표기가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자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지하철 가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요. 다양한 언어를 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신기하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언어만 다양한 게 아니라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음식 문화도 섞여 있어서 맛있고 독특한 음식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첫 시간인데도 싱가포르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네요. 저는. 그럼요. 싱가포르 참 좋은 곳입니다. 추천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여행할 거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거 알려드릴게요. There we go. Something so strange happened to me last night. Don't know your name, but something inside feels right. This crazy energy rushing inside of me wants me to settle down with you. Some serendipity is leading you to me. I wonder if you feel it too. 자, 싱가포르 여행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싱가포르 가시려면 여러분 진짜 이 별명이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다. 맞아. 뭐 벌금 물어야 된다고. 주의사항 필독의 여행지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가셔서 큰일 안 당하시게 네. 제가 알려드릴 것들이 많아서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주의사항 필독부터 먼저 알고 가자고요. 네, 싱가포르가 참 쾌적하다 이야기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격한 규율과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오죽하면 왜 우리 해외여행 가시면 그거 많잖아요. I love 파리 티셔츠 관광용 네네네네네. 상품으로 I love 파리 그리고 뭐 우리나라 오면 I love love 서울. 서울.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나 있는데 이 싱가포르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Singapore is a fine city.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보면은 fine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I'm fine, thank you 할 때. 그래서 싱가포르는 참 좋은 도시야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fine이 다른 의미로 벌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런 게 있어요, 진짜? 티셔츠가? 네, 티셔츠 팔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다, 벌금의 도시다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팔 정도로 그리고 우리 왜 되게 예쁜 프린터들 귀여운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나라의 상징이나 곰 같은 거 여기에는 각종 벌금 표지판 모양이 티셔츠에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 벌금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규범이랑 벌금 액수 좀 알려드릴 건데 싱가포르 달러 대신 하나로 좀 바꿔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길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길에 침 뱉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초범은 이제 1,000 싱가포르 달러, 재범 이상은 2,000 싱가포르 달러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요? 일단은 1,000 싱가포르 달러가 약 97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침 뱉으면 100만 원이에요. 어머. 그리고 진짜 세다. 한 번 뱉은 게 아니고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침을 뱉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면 재범 이상은 2,000 싱가포르 달러 200만 원. 와. 자, 침 절대 뱉으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삼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싱가포르에는 담배를 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관광지로 워낙 되어 있다 보니 뭐 관광하는 장소에 담배를 피시기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면세 담배 자체가 없어요, 나라에. 그래서 싱가포르에 들어가는 모든 담배 세금이 붙는데 이미 뜯은 담배 한 갑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 주고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다 한 갑당 200 싱가포르 달러가 세금이 붙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흡연 모두 금지. 공공장소도 거의 웬만하면 다 금연, 뭐 대중교통, 쇼핑센터, 관광지도 다 금연이기 때문에 피우실 수는 있지만 거의 그런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만한 곳이 없구나. 네,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피우시게 되면은 1,000 싱가포르 달러 또 1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지가 흡연자들에게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겠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게 허락이 된 곳에서만 네.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그러니까 주세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죠? 자, 그리고요. 네,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는요. 대중교통법입니다. 여기도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대중교통 타실 때 음식이나 음료수 예전엔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지 않는 게 예의 범절이긴 한데요. 네.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아요. 그렇죠. 특히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들고 타는 걸 기사님이 음료를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얘기는 되는데 과태료 부과되지 않고 지하철 타실 때는 저도 그러는데 좀 먹진 않는데요. 커피를 만약에 방금 샀어요. 빨리 먹어야 돼서. 근데 그러면 버리진 않고 들곤 타잖아요. 네. 하지만 싱가포르는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은 물론이고 음료수도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네. 걸리시게 되면은 벌금이 45만 원 정도 크게 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독특한 금지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싱가포르 사람들이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두리안 아시죠? 저도 아직 근데 맛있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 두리안이 그 냄새, 공포의 냄새로 또 그쵸. 유명한 과일이기도 한데요. 이 냄새가 강하다 보니 대중교통에 껍질을 벗긴 두리안을 가지고 탄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셔야 이것도 100만 원?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싱가포르 분들이 두리안을 안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철이 되면 막 많이 산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지금은 다행인 게 예전엔 진짜 벌금을 많이 내다가 네. 진공 포장이 생겼대요. 그래서 두리안을 아예 냄새를 차단해 버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벌금 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네. 100만 원도 너무 크잖아요. 그럼요. 근데 화기물,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혹시나 대중교통에 들고 탔다 걸리시게 될 경우에 벌금이 448만 원 가량이 됩니다. 와, 진짜 벌금의 나라 맞구나.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셔야 되신다는 거. 어.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껌을 절대로 씹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걸로 유명했죠. 인상적이었죠. 네. 껌 씹으면 안 된다. 자, 엄밀히 말하면 껌을 씹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네. 집에서 가능합니다. 호텔 방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하. 근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한때는 껌을 단지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벌금이었지만요. 현재는 공공 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뱉으면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 100만 원. 네. 그러니까 뭐 사실 97만 원, 벌금 98만 내다가, 원인데 와. 100만 원 말씀드렸고요. 네. 이 싱가포르 내에서는 껌의 구매와 판매, 반입 자체가 일절 금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껌을 구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구하기조차도 네, 어려워요. 팔지 않아요. 어머.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이렇게 철저하게 껌 씹기를 금지하기 시작한 게 1992년부터인데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자료에 보면 그 역사가 남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껌 씹기가 금지가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싱가포르의 지하철인 MRT가 이 껌 때문에 구동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우리 80년대는 다들 좀 규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에도 지하철 빌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골칫거리가 이 지하철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문 센서에다 껌을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었대요. 어머. 그래서 이런 여기는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죠.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껌을 아예 팔지도 않고 수입하지도 않고 씹지 않게 하는데 의료용 껌이 있어요. 네. 의료용 껌을 제외하고는 껌을 밀매하다가 잡히게 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의 벌금까지도 부과한다고 하니 싱가포르 가실 거라면 그냥 물론 이제 몰래 씹으면 안 걸리실 수는 있겠죠. 근데 껌은 포기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껌 포기 알고 계셨죠,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주의해야 될 게 많네요. 또 좀 남은 것 같은데 네. 우리 4부로 가서 그 얘기는 다시 나눠볼게요. 좋아요.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기분 이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하늘에서 마침 눈이 내려 Now it's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하얀 거리마다 행복해 보이는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은 싱가포르 우리 왔어요. 근데 일단 주의 상황이 좀 다른 나라보다 많아가지고 벌금 얘기를 쭉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될 거 있죠? 네, 왜냐면 우리의 지갑은 소중하니까요. 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자주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뭔가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깜빡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요. 급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돼도 벌금행위거든요. 초범은 15만 원, 재범은 48만 원 정도입니다. 과거에는요, 심하게 단속할 때 사복경찰이 옆칸에 잠복해 있다가 볼일 본 사람이 나온 직후에 바로 확인하고 단속했다 이런 진짜 얘기도 카더라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손을 씻다가 물 틀어놓고 막 급하게 뛰어나오시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잠그지 않고 그대로 나와도 48만 원 벌금이 드니까요. 깜빡하지 않게 화장실에선 조심하세요. 아니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 걷어들인 수입이 엄청났겠다. 예. 벌금 수입이 그죠? 그래서 나라가 쾌적한가 싶기도 한데요. 네. 자, 다음 또 이어진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여러분 쓰레기 바닥에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요즘에. 당연히 했죠. 근데 쓰레기를 혹시나 버리시게 된다. 그러면 잡혀가서 조끼를 입게 됩니다. 무슨 조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환경미원 조끼 느낌인데요. 그 조끼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글이 써 있거든요. 나는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내가 버린 지역을 청소하는 봉사를 하게 된다고 해요. 사실 쓰레기 너무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재밌기도 하면서 괜찮은 그런 버리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요. 아 진짜 벌금 많이 주의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발굴 이 외에도 하네. 많아요. 예를 들면 애완동물 공공시설에 데리고 나오는 것, 동물을 해치는 것,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스케이트나 자전거 타거나 연날려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가 왜 옷을 싹 다 벗고 입고 싶을 때가 있으시겠지만 혹시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지 않다면 그것까지도 죄다 불법입니다. 네. 가장 신기했던 건요. 우리 그냥 와이파이 카페 가거나 길에 갈 때 열려 있으면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허가받지 않고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해킹으로 간주가 돼서 1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와. 된다고 하니까요. 남의 와이파이 쓰지 마세요. 자, 우리의 지갑은 진짜 소중하니까 지켜야 될 건 꼭 그 나라에 맞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네요. 자, 싱가포르 우리 이 정도 준비했으면 이제 돌아도 되는 건가요? 자,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 자, 도심으로 먼저 가볼 텐데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 간단하게 먹방부터 출발합니다. 먹으러 가요. 네, 김해공항에서 옌 7시간 한 7시간 넉넉 잡아 날아오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에 도착했어요. 이 창이공항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예쁘고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네. 공항에 도착했는데 MRT 혹은
택시를 이용해서 도심으로 나오시면 돼요. 네. 숙소에 짐을 풀고 가장 유명한 마리나 베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에스플러네이드 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에스플러네이드 어떤 곳입니까? 네, 이 에스플러네이드라는 곳이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문화생활 공간인데요.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홀을 갖춘 곳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시드니 오페라홀 같은 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되게 외관 독특하잖아요. 네. 하지만 에스플러네이드에 비하면 독특하지 않습니다. 여기 외관이 두리안처럼 생겼어요. 진짜 두리안 좋아하시나 네, 그래서 진짜 독특하고요. 네. 와 이거 뭐야 하면서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쇼핑몰도 함께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강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이 크게 흐르고 강변을 따라서 주요 명소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강변 옆이라서 여기 딱 즐기시기 좋고 신기한 건 우리가 왜 강 가면 한 리버처럼 한강 이름이 있는데 여긴 딱히 강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싱가포르 강.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불리고요. 첫 저녁은 이 곳으로 오셔서 강을 거니시다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가셔도 좋고요. 저는 쇼핑몰 옆에 노천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테이블이랑 의자 막 놓여져 있는데 네. 자리 잡아놓고 그냥 음식 가지고 와서 셀프로 드시는 식이거든요. 싱가포르 물가 자체가 비싼 편이지만 여기 야외에서 좀 드시면 다른 레스토랑과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 좋게 야외 낭만 즐기시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좀 춥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네, 나가서 이렇게 좀 따뜻한 바람도 쐬면서 얼마나 풀어지겠습니까? 저녁 한 끼 이렇게. 네. 그리고 만약에 저녁 좀 고민되신다고 하면 제가 추천 좀 드릴게요. 싱가포르이 칠리크랩 요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첫날에 추천드리는 건요. 요거랑 비슷한 건데 시푸드 백입니다. 시푸드 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푸드가 해산물이고 백이 이제 우리 비닐백 할 때 그 봉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왜 골라 담아요? 그 투명 비닐봉투, 네. 김장봉투 아시죠? 그 김치 담는 두꺼운 비닐봉투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미니 버전 작은 김장봉투에다가 새빨갛게 양념, 칠리 양념이 된 해산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조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왜 우리 횟집 가면 좌식 테이블 위에 투명한 상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님 가고 나면은 하나씩 벗겨서 떼는 치우고 거. 하나씩 떼서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알죠. 네. 저희 집 횟집에서 써가지고 많이 맞아, 치웠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이 음. 비닐백에 담긴 해산물을 딱 들고 오셔가지고 그냥 테이블 위에 쫙 그걸 다 부어주세요. 아 그냥 부어요? 네, 그냥 식탁 비닐 위에다가 네. 그 조리가 된 칠리, 크랩, 조개 막 이런 걸 쫙 부어줍니다. 어. 그러면 거기 안에 빨간 양념이 쫙 하고 쏟아지면서 네. 잘 익은 새우에 홍합, 조개, 머드크랩, 옥수수, 막 레몬 조각까지 해서 푸짐하게 쏟아지는데 네. 비닐장갑 끼시고요. 이 해산물 막 까드시면 돼요. 손으로. 아, 이 조리가 다 돼서 나오고 아예 그릇도 필요 없이 그냥 테이블에 그럼요. 그냥 쫙 펼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한 번은 그런 뭐랄까요 원시로 돌아가고 싶은 느낌. 고기도 왜 한참 토마호크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시인 고기라고 해서 그냥 손으로 뼈다귀를 들고 씹어 먹고 싶은 것처럼 해산물도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는 네, 손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놓고 먹는 거죠. 진짜 이거 하나씩 드시다 보면 맛도 좋은데요. 이 소스가 많으니까 이 마성의 소스에 밥 시킬 수 있거든요. 아, 밥을 또 비벼 비벼서 드시면 해산물 넣어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새빨간 칠리 소스나 혹은 또 나는 크리미한 게 좋아하시면 갈릭 버터 소스 같이 소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 첫날에 오셔서 음식 고민되신다면 이런 시푸드백 종류로 드셔보시는 거 이거 추천드릴게요. 맛있겠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하셨다. 그럼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의 자랑인 도심 야경을 구경하시면 좋은데요. 싱가포르에 가시면 공식 상징인 멀라이 연상이라는 게 있어요. 멀라이 연상이요? 뭐예요? 멀라이 연상을 보러 싱가포르 강하구에 있는 멀라이언 파크로 가봅니다. 멀라이언 파크. 네, 멀라이언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인어공주요? 인어공주 떠오르시고 또 사자. 멀라이언 캐리도 떠오르고요 하는데 아 들어봤다 멀라이언. 네, 이 멀라이언이 뭐냐면 네. 머메이드, 인어를 뜻하는 머메이드 플러스 라이언, 맞아, 사자를 맞아. 뜻하는 라이언 네. 이게 합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여행 조금만 알아보신 분들은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조각상견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자 머리 왕 하는 그 아래에는 인어 꼬리 모양이 이렇게 싹 하고 꼬부라져서 물고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각상의 새로운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화 속의 멀라이언 이미지를 잘 알고 계실 건데 아마 사자랑 인어가 왜 섞였지? 이런 조합 이상하다 싶으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말레이어의 국호인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예전에 말레이어로 싱아푸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고대 산스크리트어인데 네. 싱아가 심하, 어. 신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싱아가 사자, 사자. 푸라가 도시입니다. 음. 그러니까 싱가푸라 하면은 사자의 도시. 사자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 머리가 온 거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1300년대에 싱가포르 바로 아랫동네 인도네시아 왕자가 바다에 막 표류하게 되었대 한번. 근데 막 표류하다가 저기 해변에 서 있는 용맹한 사자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네. 나중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왕자가 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면서 인상 깊었던 사자를 생각하며 사자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머리가 왔고요. 그리고 이 고대에는 싱가포르를 또 트마섹이라고도 불렀는데 바닷가 마을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네. 항구 도시를 상징하는 물고기가 나와서 물고기 몸이 붙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자가 왕자가 봤던 사자의 머리와 그리고 트마섹이라는 고대의 그 항구 도시를 상징하는 물고기가 하나에 섞인 이런 특징이 되게 된 거라고 해요. 이거 요파크에 가서 그걸 보고. 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냥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이 입에서 막 물을 내뿜거든요. 분수예요. 멀라 현상 높이만 봐도 8.6m가 되고요. 네. 무게는 70톤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크고 웅장하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이죠. 강 건너편에 보시면 마리나베이 땡땡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힘차게 입으로 물을 내뿜고 있는 멀라 현상을 배경으로 일단 야경 우리 보러 왔잖아요. 네. 도심 야경 뒤에가 쫙 깔려 있는 그것도 같이 배경 삼아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네. 쨍한 낮이나 노을 지는 오후에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여기 앞에서 다양한 인증샷을 남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건 얘가 분수라서 입에서 막 사자 머리에서 물이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참 재밌는 사진 많이 찍잖아요. 아. 피자 가면 밀듯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딱 그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자가 내뿜는 물을 입을 벌려서 받는 받아 것처럼? 먹는, 오. 받아 먹는 사진 그거가 꼭 필수기 때문에 찍으시고요. 네. 진짜 실제로 싱가포르 자체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기 멀라 현상도 있고요. 엄마 멀라 현상도 있고요. 총 한 7개 정도의 멀라 현상이 곳곳에 있네요. 도시 곳곳에 있어서 음. 그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운 나라니까 또 진짜 시원한 물줄기 상상해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겠다. 너무 시원하죠? 여기서는 시원한 게 아직까지는 시원하다는 것보다 추운 건데 네. 거기 가서는 또 이 사진이 얼마나 시원할까 그 생각이 드는데. 자, 싱가포르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물 햇살이 아직 꺼지기 전에 희미하게 남아 사라질 듯 남아 아직은 이 거리를 밝혀주는 지금 갈색빛으로 물든 이 도시에 남아 이 거리에 남아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첫날 싱가포르 첫날인데 자 저녁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은 뭐가 남았어요? 네, 도착한 첫날 밤 맛있는 시푸드 요리와 싱가포르 야경 즐겼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요. 이제는 쇼핑 좀 해야죠. 쇼핑의 메카 오차드 로드로 가봅니다. 여기가 쇼핑의 메카입니까? 네, 오차드 로드 기억해 주시고요. MRT 오차드역에 내리시면 도로 양쪽 3km 정도가 쇼핑몰로 가득 차 있고 명품 브랜드부터 중저가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쇼핑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기 세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 세일도 많이 하니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은 득템이라고 하죠. 이제 좋은 것들을 물건도 고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쇼핑 때문만에 오차드역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오차드역에 내리셔서 가시면 근처에 에메랄드 힐이라는 거리가 또 있어요. 에메랄드 힐. 네, 여기도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네. 양옆으로 들어선 2층짜리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있는데 하얀색, 하늘색, 노란색 색도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유럽식의 건물도 있고 아시아 스타일의 얇은 기와가 올라간 집들도 있어서 외관의 모습이
비슷하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자세히 볼수록 그 색깔 혹은 소품, 뭐 그네가 달려있는 꾸밈새들이 각각의 개성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어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들 자체에 예전에 우리 싱가포르의 페리나칸이라는 문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요. 페리나칸 문화는요. 현지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지역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인데요. 건물들만 각양각색인 게 아니라 제가 인종도 되게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음식도 다양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을 온 것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나고 자란 것이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인종의 친구와 음식과 문화 속에서 즐기면서 자라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는 다양함이 기본이 되는 삶의 또 하나의 색깔인 건 거죠. 알록달록 에메랄드 힐거리에서 낭만적인 사진과 이 다양성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낭만 함께 했는데 다음 주는 얼마나 더 낭만적일까 하는 기대를 품고 우리 유진 씨와도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끝곡은 에즈원의 펠리스 나비다예요.